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사람 만나가지고 네.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안 보고 조건만 맞춰서 했기 때문에 위험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놀란 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정부에 관련 책임지는 기관이 없다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본이 도표있지만 일본에는 1억 총 활약 플랜에 입각해서 1억 총 활약상 장관 일본은 문부상, 과학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1억 총 활약 장관이 세워졌고 지금 장관이 총 책임자가 돼서 저출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요. 1억 총 활약상 네, 그게 총 정부 장관. 기관이에요? 그 장관이죠. 예. 정부 부서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여러 부처에서 조금씩 떠안다 보니까 핵심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해요. 저는 이제까지 여성가족부가 이거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이게 예. 여성가족부 다음에 우리가 좀 다룰 얘기겠지만 여성가족부는 출산과 전혀 상관없다고 심지어 담당 공무원들이 저한테 직접 얘기했어요. 그것도 여러 기자들이 있는데. 대표님 여성가족부인데요? 여성부가 아니라 여성가족부잖아요. 저 슬픈 이야기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런 1억 총 활약 플랜이 일본은 세워져서 1억 총 활약상 장관까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안 돼 있다. 그래서 1억 총 활약상이 여기서 나온 마쓰야마 활약상이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일본에서 이러한 1억 총 활약 플랜과 1억 총 활약상을 10년 전에만 만들어도 일본의 저출산 문제는 이렇게 악화되지 않았을 거다 얘기예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일본보다도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인데도 출산율은 일본보다 지금 더 아래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떡할까? 지금 세워도 일본보다 뒤처지는데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컨트롤 타워를 세울 생각도 없고 의식도 없어요. 청와대도 관심도 없어요. 심각하네요. 예. 저는 슬픕니다. 이제까지 여성가족부가 한다고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데 여성가족부는 오직 여성들의 인권, 여성들의 어떤 권익, 여권 신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양성체제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젠더 이론에 의해서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이게 안타까워서 일본의 이렇게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전제로 합니다. 근데 경제적인 문제를 뛰어넘는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조건을 초월해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걸 극복하고 갈 수 있는데 우리 사회 전체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면 결혼할 수 없어 라고 낙인을 찍는 이런 잘못된 문화가 돼 있어요. 이거는 미혼자들을 죽이는 거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주는데 이걸 언론에서도 부추기고 있어요. 그리고 남녀 결혼 제도를 자꾸 훼손하는 정말 이상한 이런 동성애라든가 LGBT 그리고 이상한 남녀의 그런 동거 형태를 폴리아모리 뭐 이런 거를 막 가져다 와서 미혼자들을 자꾸 혼란을 주고 또 성적으로도 너무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사회 문화 때문에 그냥 엔조이로만 끝나는 결혼은 하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는 자신의 육적 쾌락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회 풍조가 많이 만연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이 문제가 안타깝고 부실한 부분까지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디지털 타임스에 나와 있는 그 보니까 어떻게 한번 제목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성 한 명당 출산율 저항선 1이 무너졌다. 야, 정말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래도 언론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다뤄줘요. 근데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다루는 것이 일회성이나 그냥 기사거리 없을 때 이렇게 재탕 삼탕하는 정도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자들도 이 부분을 정말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떤 문제냐. 그런데 대부분 저기 가서 인터뷰하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결혼하면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취급을 받고 있어요.
저는 결혼정보회사 10년, 20년, 30년의 사람들이 전문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왜? 저랑 한번 얘기해서 한번 일장 맞짱 토론 해보세요. 5분 안에 그냥 그분 얘기는 입이 다물어질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조건으로 그냥 프로필 쓰는 것 같고 짝짓기로 이런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갖고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결혼에서 각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종합적인 문제와 그 장애된 요소, 심리적인 문제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든지 그거를 극복해 주면서 단계별로 그 사람에게 또 어울려고 자신들에게 갖고 있는 잘못된 배우자 기준도 수정해 주면서 아주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진단해 주고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없나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상담학이 많이 발달이 됐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이제 상담학에서 이제 정신의학으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상담학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3만 달러 시대니까 상담학 분야가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제가 잠깐 이제 박사과정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거든요.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안 돼서. 근데 그 박사과정에 계신 분이나 대학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상담하고 있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봤죠. 혹시 결혼 문제 갖고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한 케이스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아요? 몇 명 정도 나왔을 것 같아요? 근데 꽤 많을 것 같은데요. 다 걱정하는 그렇죠. 문제니까. 그렇죠. 제로입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의 문제라고 그러면 상담학 분야에서도 이게 제껴놓은 거죠. 이거는 결혼정보회사에서 잘할 거라고 이제 아주 제껴놓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육, 세미나 교육도 있지만 상담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이 영역이 개발이 안 돼 있어요. 그분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상담 영역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일단 없어요. 미혼자들이 결혼 문제 고민하면 정보회사로 가든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 해결하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사람을 1대1로 만나기 이전에 그 사람의 내면이나 여러 가지가 이성 앞에 서면 저런 모습 갖고는 아예 상대방에게 매력 점수도 안 나오고 저 사람한테 내가 좋은 어필할 수도 없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좀 수정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겉모양 같으면 코디해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문가가 있는데 겉모양을 가꾸는 데는 많이 이렇게 조언을 받아요. 근데 우리 속마음과 이성 앞에 가서 어떻게 이성 교제를 잘하고 어떻게 코칭을 받고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으려고도 안 하고 당사자도 또 이걸 전문적으로 가르쳐주고 체계 있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그냥 쉽게 데이트 하면은 남녀간의 데이트 문제를 쉽게 이렇게 다루는 부분 그런 데이트 강사들은 있는데 그 데이트 단계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 단계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요. 굉장히 그 심도 있는 그 단계가 넘어가는데 이 부분까지로 체계 있게 가르쳐주고 다뤄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너무나 없어서 제가 이거를 국가적인 프로젝트로 한번 풀어갈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숙고하는 중입니다. 이게 지금 결혼으로 이루는 그 길목이 데이트고 사람을 만나는 건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연애를 자연스럽게 데이트하다가 그냥 정말 자연스럽게 결혼을 이행하는 일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 상당수의 미혼자들이 갖고 있는 내면의 문제가 너무나 많아서 복합적이라서 이것이 매듭이 안 풀려서 다음 단계로 이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 사람을 전 단계에서 치유하고 극복하고 개선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와 이 부분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처럼 갖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손을 떼버린 거죠. 근데 정보회사로 그냥 방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또 잘못된 선택을 해서 좀 껍데기만 보고 가다가 굉장히 실패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다시 재혼으로 또 고민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봐서 저는 너무나 걱정스러워요. 재혼할 때도 정보회사에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뿐이 아니라 재혼하실 분들도 한 10년 넘도록 도와줘 봤는데 초혼보다 재혼이 몇 배 힘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처가 더 덧입혀졌기 때문에 더 많은 치유 과정과 준비 과정과 극복 과정이 필요한데 재혼하는 사람의 단점이 뭐냐면 초혼자보다 몇 배 속도가 빨라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실패 확률이 거의 99%로 높아져요. 90% 이상 높아져요. 그렇군요. 이런 이 딜레마를, 네. 이 비극적인 현실을 제가 많이 고민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데 네. 이렇게 방송을 해도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인기가 없는, 이게 비인기, 축구에도 스포츠 비인기 종목 있죠? 예. 이게 돈이 되면 다 이렇게 관심이 갔는데, 네. 그래가 무슨 돈이 돼? 이게 무슨 사업이 돼? 네. 여러분, 결혼 문제, 인생, 남녀 인생을, 일생을 정말 책임지는 그런 만남을 이렇게 해주려고 할 때, 장사꾼들이 논리가 개입하면 그 인생을 망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잘못 결혼시키면. 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그랬잖아요. 중매 한번 잘 쓰면 뭐 술이 소말이고 잘못하면 뺨이 속대라고. 네. 이거는요 굉장히 러시아 속담에도 나오거든요. 우리가 바닷가에 나갈 때 기도 한번 해라. 네. 전쟁터에 나갈 때 기도 2번 해라. 네. 결혼하기 전에 기도를 3번 해라. 그만큼 결혼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는데 어떤 한 측면에서는 아무 준비 없이 막 가고 또 어떤 경우는 너무 고민해서 자기가 너무 위축이 돼서 결혼을 안 해버리고 네. 이게 양쪽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지금 치우쳐 있어요. 이런 인구가 너무나 쏠려 있어요. 네. 원래 일반적이면 중간지대에서 웬만하면 대충 결혼하고 가 이런 식으로 옛날처럼 가면 좋은데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결혼율이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원인이 아닌가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출산율이 지금 1명이 아니라 0.95명. 네, 뭐 이런 0.9대로 내려왔다는 거죠. 작년 2018년도가. 그러면 이제 아동 관련 뭐 영유아 관련 산업도 다 지금 그렇죠. 안 좋을 테고 너무 의료도 다 안 충격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산 문제를 다루고 결혼 문제를 다룰 때는 네네. 개인의 문제로 아까 다루려고 그랬잖아요. 저는 절대 거기 동의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가 총체적으로 다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예. 결혼 관련 산업이 있어요. 보통 떠올리면 결혼하면 떠오르는 그런 산업이 있는데 앵커님은 어떤 산업이 있다고 생각해요? 의료산업이죠. 의료산업, 예. 아동복, 예. 또 아동복. 결혼하면 아동 교육 관련 산업 도 많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결혼 실제로 할 때 결혼할 때 하는 거 있죠. 뭐 웨딩 업체들, 그렇죠. 웨딩 산업, 뷰티 관련, 그렇죠. 뷰티. 또 결혼하면 새로운 텔레비전이 있어도 새로운 가정이 세우면 새로운 텔레비전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교체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결혼 산업이 전반적으로 따지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해요. 그렇죠. 예. 출산율이 떨어지고 자녀가 없으면 아동산업이 죽고 외식산업도 죽고 학생들이 숫자가 줄으면 학교도 폐교하고 네. 선생님도 일자리 잃어버리고 이거는 악순환의 고리가 몇 년 가버리면 우리 사회가 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구나. 결혼하면서 출산하는 문제가 이게 국가적인 문제인데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뭘 해왔느냐. 저는 현 정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역대 정부가 도대체 뭘 해왔느냐. 미래 비전, 국가 비전이 없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런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 안타깝죠. 예, 그러면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큰 이제 영향을 주는데 국민연금이 지금 뭐 안 좋다 그런 기사도 있네요. 그렇죠. 뭐냐면 국민연금을 보면 국민연금까지도 망할 판이다. 이게 뭐냐면 연금이란 제도가 뭐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상식전에서 보면 계속 뒤에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태어나서 미래 세대를 자꾸 이렇게 키워줘야 그러니까 그 연금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약속을 지키는 거죠. 근데 만약 이만큼의 연금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 어떨까요? 생산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세금도 덜 걷죠. 그러니까 이걸 보존할 수 없으니까 자꾸 연금의 그 혜택을 수혜를 줄이려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세대 갈등이 증폭됩니다. 그렇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왜 우리가 기성세대 거 우리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그렇죠. 뭘 연금을 이거 책임지냐. 나중에 정권 바뀌어서 연금을 다 없애버릴 수 있어요. 반투막 칠 수 있고. 이게 국가적으로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고하지 않고 현재만 유지하기 급급한 거예요. 역대 정부가.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다뤄서 대한민국의 국가 장래를 보고 나중에 통일 문제를 다룰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적정하게 적정 인구가 유지가 안 되면 국내 생산 자체가 떨어지면 이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출산을 지금 장려하기 위해서 네. 출산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들이 있죠. 네네. 네. 지금 네. 출산 지원책을 이렇게 정부가 지방에서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써서 출산율이 그쪽은 높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이제 두 가지를 관점을 봐야 되는데 네. 정말 잘 정착하는 가정에서 주면은 출산율이 높아지고 네네.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경우는 그 출산율을 출산 지원비를 받으려고 주민등록만 옮겼다가 아기 낳고 도망가는 그래서 그 지방 재정을 더 악화시키는 이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일개 지방자치단체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가적인 어젠다로 설정해서 국가 전체가 나가야 되는데 청와대 직속으로 1년에 몇 번 회의하는 것은 다 없애버리고요. 지금 12년 동안 13년 동안에 약 13조 얼마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매년 1조 이상이 이제 투입됐는데 이 문제의 저출산 해결해서 매년 1조가 투입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만 투입이 돼도 출산율이 그래도 이렇게 악화되지 않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전혀 상관없는 그 정책에 다 출산 해결하는 문제, 저출산 해결책의 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래 놓으니까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눈먼 돈이 된 거예요. 책임지는 부서도 없고 그러니까 악화되는 문제는 다들 앓는 소리 하는데 한 사람이 책임을 져. 누구 당신 그렇지 않으면 옷 벗을 거야 장관 이래 놓으면 책임을 줄 텐데 이건 우리 부서 아닙니다. 이건 저쪽 부서 얘기는 자꾸 책임을 전가시키는 문제로 나와요. 떠넘기고요. 이제 이러한 거가 보니까 저는 이거를 시스템의 문제를 보는 거죠. 우리 국가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일본이 꼭 모델은 아니고 가장 잘했다고 보진 않지만 적어도 일본도 참조하고 다른 나라 참조해서 우리가 이 긴급한 이 상황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이 1억 총활약 플랜 세우고 1억 총활약 장관을 세웠잖아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 부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다음에도 또 나누겠지만 여성가족부를 결혼, 출산 가족부로 전면 개편하라고 제가 계속 성명도 내고 제가 그렇게 발표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국회의원도 못 받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도 나름대로 보건정책연구원과 여성정책개발원 다들 열심히 논문을 많이 써서 정부 자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분들은 못 받습니다. 단언합니다. 정부 예산이 엉뚱한 대로 너무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고 압력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마지막 뉴스를 보면은 저출산, 고령화 이거에 따라서 소비도 감축되고 또 투자가 위축되고 그리고 저성장의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정리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 3월, 이제 4월 달에 4월 초나 이 정도에 통계가 나올 겁니다. 빠르면 3월 말에 통계청에 전년도에 인구 사망 이게 통계가 나오면 여기에 이제 출산율부터 결혼율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측하기는 0.96 내지 97명으로 2018년도에 출산율이 잠정 집계가 된 거예요. 자, 이 내용은 경악할 일이고 또 4월달 되면 난리가 날 겁니다. 언론이.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잠잠해질 거예요. 저는 이거를 10수년간 봐왔어요. 대한민국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인구가 없어서 망하고 산업이 없어서 망하고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인구가 없으니까 노동력이 없으니까 무조건 외국인 받아들이자. 잘못된 다문화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 근간이 이제 무너질 위험성에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국가적인 이슈를 정말 저처럼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한번 다루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몇 번 나눠서 계속 다뤄도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자,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나누니까 어때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그 책임지는 부서가 없다라는 거에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고요. 네. 한번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예. 앞으로 계속 논의되고 네. 이 문제를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국가 이익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